그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원석이라는 사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가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글을 장문에 글을 공개를 했는데 이 글을 두고선 사실은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지금 평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정치검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조작수사,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바로잡지 않고 방관하고 정치검찰이 그냥 내부에서 그냥 활개치도록 놔뒀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어떤 다 이미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만 하면 되는 그런 사건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되어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저는 정말 뭐 후배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 네. 보기에 너무나 분노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넣어서 분노하게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떤 공직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사실상 김건희 그 사건에 대한 패싱을 당했잖아요.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새로 부임한 다음에 수사팀이 사실은 정말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굉장히 그런 불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고 말했지만 총장으로서 자기 위신조차 지키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런 분이 이제 와가지고 검찰 조직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이렇게 뭔가 자기 조직원들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곶감을 얻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의원님. 이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진작에 사퇴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탄핵을 시키고 싶죠. 그러나 최고위원 입장에서 참는 거죠. 저는 문영배 전 대법관 같은 분이요. 그런 분이 사법부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법부가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같은 경우는 정치 검찰의 한 축이었잖아요.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야. 그러면 시대적 소인과 그 기관이 갖는 본질적 역할, 이건 중립성, 독립성이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를 들면 그야말로 윤석열한테 기생하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검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김건희 이쪽에 패싱 당했으면 당연히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직을 던지는 그럼요. 결기로 했어야죠, 예, 예.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 정치 검찰의 그 본질이 여전히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국민들이 보안 수사권 이제 정리해야 돼. 이런 마음은 저는 그 역량을 떠나서 이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시대 정신, 시대 흐름, 네. 그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국정조사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 동안의 역할, 그 역할 속에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밝혀내야죠.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은 이원석 전 총장의 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그냥 변명, 반성 없는 변명이고 이분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딱 7초 저항하셨던 분이잖아요. 7초를 저항한 말고는 한 번도 저항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부역하면서 그냥 사셨던 분이 그때 그 저항도 그냥 침묵으로 그냥 저항한 걸로 뭔가 저항했던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번은 이원석 총장의 입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검찰 조직이 참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나와라서 뭐 이원석 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박상현 검사의 녹취 그 명백한 팩트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나와 있는 녹취를 어떻게 뒤집을 겁니까? 뭐 자꾸 뭐 그 이 뭐 10%만 공개함으로써 나머지 90%를 뭐 공개 9대 1이라는 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 10%가 너무 충격적이고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입장문 말고 나오면 뭐라고 할지도 궁금해요. 아니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할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나와서 한번 말해 보시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본 적도 있고 사석에서 본 적도 있고 뭐 대화도 나눠봤고 해봤는데 이분의 글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제 못하게 될 수 있다. 흔히들 검찰 내부에서는 뭐 살권수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살권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남기신 부분인데 어떻게 적었냐면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입니다. 중략하고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동의가 하나도 안 되죠. 보니까 지금 웃기잖아요. 예. 한 번도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권력 그러니까 대선에서 진 그룹과 네. 진 상대 후보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것도 한두 건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있는 사건을 제대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아예 객관적인 물적 증거 하나 없이 오로지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 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지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거기 덧대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검사들이 가진 소영웅주의가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윤석열 때 크게 한번 속았던 그 소영웅주의. 어떤 거냐? 이원석의 글에도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물으려고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본인한테만 물어달라는데 다 공평하게 만약에 부역한 잘못한 검사들이 있다면 이원석을 위시한 모든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치환해서 나에게 물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합니다 지금. 아이 뭐 조직 입장에서 자기는 모든 걸 던져서 조직을 지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저는 지켜야 될 조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조직은요. 거듭나는 정도를 넘어서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내몬 세력이 검찰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당신 몸을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둘째 아들신 네. 김홍옥 그 본인상에 갔다 왔는데 그 형제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 이 세력의 가족들이 완전히 뭐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에 우리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듭나야죠. 환골탈태해야죠. 그걸 통해서 저는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권력도 이제 소수에게 중심이 됐던 권력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검찰 네.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으면은 결국 그러면서 마치 이제 검찰 구성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게 불이한 공권력 행사라는 작은 이견도 없다면서 그 문제는 또 피해 나가고 거기에 덧대가지고 이제 검사들은 징계나 기소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소를 하는 거고 거기다 또 경강부의 끝판은 뭐냐면은 2016년 국정농단 2024년 비상계엄 같은 헌정사의 불행한 사건들도 사실은 이게 그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도요. 그때 곱씹어 보면은 언론에 사실은 보도가 없었으면은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자꾸 논하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런 포인트들인 거고 2024년 비상계엄도 여기 계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앞서서 막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법적인 단죄가 있었던 것이지 마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치사한 듯한 느낌을 주게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어떤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런 어떤 무책임한 발언, 사실 현직으로 있는 동안에 그 검찰 조직과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었잖아요.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있는 동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선명한 분명한 메시지조차 없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봐주기 수사를 할 때에 많은 국민과 언론이 이원석 총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애매모호한 말로 몇 마디 말로 퉁치고 그냥 출근했던 그런 사람. 본인의 어떤 직을 걸고 직을 내던지면서까지 결기를 보여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하나 띡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부끄러운 공직자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